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행정법 정인호입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이번 주도 열심히 달려봐야죠. 4월 15일 화요일입니다. 9가지 구급 문제고요. 뭐 짤막짤막한 단문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내용이 최근 판례나 또는 뭐 최근 판례라고 해서 행정법은요. 막 진짜 24년도 뭐 최신 판례 그게 아니라 뭐 2020년대 아니면 2000년대 들어와서 나오는 판례도 최근 판례라고 봐요. 최근 판례하고 최신 판례는 좀 다르죠. 예, 그래서 행정법에서는 최근 행정법의 큰 흐름이나 또는 개정된 내용 이런 것들을 법으로 문제로 많이 내니까 이런 것 좀 참고하시고요. 오늘 문제 살펴볼게요. 9가지 구급 문제였어요. 행정작용 중에 공법상 계약입니다. 가볼게요. 자,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은 옳은 것이니까 정리를 좀 하지요. 공법상 계약. 자, 공법상 계약이라는 게 일단 행정기본법에 행정기본법 27조의 규정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죠. 어찌됐든 법령하고 충돌을 하면 안 되죠. 계약을 하되 계약서를 작성해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법령하고 조화롭게, 법령과 충돌하지 않게 조화롭게, 그래서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화롭게,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해야죠. 그 다음에 여기 1항, 그 다음에 2항에서는 어찌됐든 공익이나 또는 제3자 이익을, 공익 또는 제3자 이익을 비교규량, 이렇게 법적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공법상 계약은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만 한다, 그건 아니죠.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령에 충돌하지 않게 조화롭게 만들고 계약서 작성하고. 자, 이렇게 해서 공법상 계약,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목적 자체가 공익 달성 목적을 위해서, 자, 상대방과의 합의죠. 상대방과의, 계약 당사자 상대방과의 합의 라는 요 형식을 빌렸을 뿐이에요. 그렇다 해서 이게 사법관계다 그러면 아니죠. 공법상, 공법 공익 달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법관계로 보고요.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이거 행정행위하고 또 구별할 행정행위, 일방적 의사표시는 아니에요. 하지만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요거 일방적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요거 행정행위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월한 지위는 맞겠지만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행정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항고소송으로 가지고, 하지만 공법관계에서 우월한 지위에서 대등한 당사자간의 합의 이렇게 올라가면 당사자 소송, 행정소송은 맞지만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 구별은 좀 하셔야 돼요. 자, 법률관계 지위 권한 효력에 관한 다툼이 생겼을 때 그걸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 소송. 하지만 일방적 의사표시에 근거해서 권리 의무의 변동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또 그걸 다투는 소송은 제거소송은 항고소송. 엄연히 구분해 주셔야 합니다. 자, 공법상 계약, 물론 합의라는 방법을 써서 하겠지만 약간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해서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는 있어요. 하지만 일방적 의사표시는 아니에요. 상대방과의 합의니까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하고 이렇게 빠지는 거하고 분명히 구분을 좀 해 주셔야 문제를 풀기가 쉽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예가 시립, 합창단 또는 무용단, 단원의 위촉, 해촉 이런 거 나오면 공법상 계약, 전문 계약직, 집안 전문 계약직, 자, 지방 공무원 이런 거 채용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공중보건위, 그다음에 요즘에 보니까 많이 나오죠. 국방에 관련된 연구 개발 계획. 그래서 옛날에는 Y2K, B2K 뭐 이런 거 나왔는데 요즘에는 뭐 보니까 뭐 각종 전투함이라든지 잠수함이라든지 비행기 같은 거, 전투기라든지 이런 거 그걸 국가에서 직접 개발하는 게 아니라 전문 업체하고 개발 계획을 체결하면 그 개발 계획 중간중간에 어떻게 해요? 가격이 오른다든지 또는 비용이 더 추가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단순하게 공산품 만들어 갖고 납품하는 계약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즘에 조금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단순 조달 계약은 아니라는 거죠. 단순 물품 조달 계약은 사법상 계약으로 볼 수 있는데요. 구별된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법상 계약이라는 자체가 주로 가만히 보니까 전문 영역에서 국가 역량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계약의 형식, 다양한 행위 형식을 갖추기 필요성에 따라서 들어온 개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뭐 공법상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마련되지는 않고요. 그래도 27조의 공법상 계약에 관한 근거는 마련돼 있다. 요 정도는 아셔야 돼요. 우선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문제 풀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갑 주식회사가 국책사업인 한국형 헬기 개발 사업, 이런 전투기라든지 헬기라든지 잠수함, 이런 아주 고도의 기술력이 집약된 그런 개발 사업, 개발 주관 사업자 중 하나로 참여하여 국가산하 중앙행정기관인 방위산업청과 체결한 한국형 헬기 민군 겸용 핵심 구성품 개발 협약, 이건 공법 관계에 해당된다. 맞아요. 공법 관계 중 공법상 계약이다. 요게 이제 대표적으로 요게 17년, 19년 요 사이에 있었던 판례들이 대부분 요런 판례가 많이 나왔어요. 두 번째, 구예산회계법의 입찰보증금. 이거 조심하셔야죠. 예산회계법은 옛날 법이고요. 지금 국가재정법. 여기에 입찰보증금 국고기속은 손해배상 예정금이었죠. 그러니까 손해배상 예정금은 이거 사법관계예요. 그래서 공정한 입찰을 위해서 미리 조금씩 돈을 내놓고 보증금 비슷하게 그래갖고 불공정하게 입찰 참가 단합 이런 거 했을 때는 그 손해배상 예정금을 손해배상으로 예정해 놨으니까 잘못됐을 때 그걸 갖고 바로 국고로 기소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마 부당한 입찰 이런 거를 안 할 거다라고 해서 만든 게 바로 입찰보증금이에요. 입찰보증금. 근데 이제 결국 부정한 행위를 적발됐고 부정한 행위를 한 회사의 입찰보증금을 국고 기속시키는 것은 미리 합의한 내용의 이행에 불과하지 이건 우월한 지위에서 나가는 어떤 계약이라든지 일방적 의사 표시는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국가 공권력 행사하는 것이므로 틀렸죠. 사법상 계약이에요. 사법관계로 봅니다.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하셔야 돼요. 사법관계로 봅니다. 세 번째, 과학기술 기본법 법령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의 해지 통보. 일본하고 3번은 같이 연결된 거 아시겠죠? 단순한 해지 통보가 아니라 이렇게 해지 통보되면 이제까지 들어간 연구개발비 잘못 들어간 거 토해내세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해지하는 거예요. 또 중간중간에 앞으로 이제 일정 기간 동안 또 이런 사업이 있을 때 당신은 지난번에 부정한 얘기로 인해서 해지 통보 받은 회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입찰 참가 들어오지 마세요. 이런 일방적인 어떤 의사표시와 비슷하지만 어떤 권력작용이라는 게 조금 들어있다는 거예요. 약간의 우월적 지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참여를 못하게 하거나 참여 금지 또는 회수, 개발비 회수 이런 효과가 따르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사법관계로 볼 수는 없다. 단순한 그냥 결과 통지만 해주는 사실행위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대등한 당사자 지위에서 형성된 공법상 계약을 계약 당사자 지위에서 종료시키는 단순한 의사표시 통지에 불과하다. 통지에 불과한 게 아니라 약간의 권력작용에 우월적 지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거 소송을 통해서 행정소송을 통해서 다퉈야 됩니다. 이거 처분이에요. 처분. 행정처분. 항고소송을 통해서 다퉈야 된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통지가 아니라 우월적 지위에서 나오는 일방적 의사표시하고 비슷하니까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번째,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 운영 계약. 말은 계약이지만 이거 특허죠. 특허. 이거 특허 사용에 관한 문제예요. 국가 공공재산에 관한 특허 사용에 관한 문제지 단순한 합의로 계약으로 바꿀 수 있는 사법관계가 아닙니다. 공법관계로 보고요. 많이 나왔죠. 기출문제도 많고. 위탁관리 운영 계약은 관리청인 국립의료원 순전히 사경제 주체로서 행한 사법상 계약이다. 틀린 지문 공법관계로 봅니다. 조심하세요. 특허예요. 자, 그래서 공법상 계약 관련된 판례를 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공법상 계약은 이론적인 거나 내용적인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판례, 요거 조금 최근 판례까지도 살펴봐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앞으로 계속 요거 1번, 3번 지문은 나오지 않을까요? 어차피 2번, 4번 지문은 과거에 계속 출제되었던, 종래 많이 출제되었던 기출 지문이기 때문에 그래도 익숙한데 1번, 3번 지문은 자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정리 잘 하셨죠? 오늘 내일도 정인영과 행정법입니다.